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임대차 변호사로서 수많은 임대차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임대차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테리어, 시설 투자, 영업 노하우, 거래처, 고객 확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물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처럼 관광객 유입이 많은 지역은 상권 변동이 잦고 권리금 규모도 큰 편이라 분쟁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은 제주 임대차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가 임대차 권리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은 단순한 프리미엄이 아니라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가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권리금을 구성합니다. 영업시설 비품의 가치, 상가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 기존 고객층, 단골 확보로 인한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장부, 브랜드 가치, 이와 같은 요소들이 권리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제10조의 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상당에 임대차 종료 후 1년간 영업을 못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은 제외됩니다. 즉, 임대인의 방해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방해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여 신규 임차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 신규 임차인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규 임차인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이 낮은 경우, 건물의 재건축 또는 철거가 결정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적 방해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 임대차 변호사의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권리금 회수 성공을 위한 실전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신규 임차인 및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소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문자, 카톡보다는 이메일 또는 내용 증명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는 권리금 금액, 권리금 지급 시기, 양도 대상, 임대인의 협조 의무, 계약 무산 시 책임 소재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금 계약서는 추후 임대인의 방해가 있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협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임대차가 만료하기 전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현재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임대차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